오늘은 여성을 유혹하는 수십 가지 방법을 설명한 후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유혹하는 가장 빠른 방법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병원에 가는 흡연자를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그에게 다시 담배를 피우면 죽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전에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담배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에게 담배를 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흡연자는 담배를 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더 많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가 약간 이상하고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보통 그가 하는 일은 2사람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사람 모두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등 2사람 모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색함을 깨기에 좋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2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좋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여성들이 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증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사람 모두 소셜미디어를 싫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순간을 사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데 더 신경을 쓰게 하거나 데이트 앱이 관계를 파괴하고 데이트를 어렵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공통의 적은 동맹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을 서로에게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중 하나는 공통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중 하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런 다음 당신도 같은 것을 싫어한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증오를 표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또 다른 것은 2사람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가족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사람을 꼽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유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사람이 모두 상사, 교사 또는 직장에서 성가신 고객이든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면 2사람 사이에 매우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며 방금 만난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녀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미워하지 않더라도 왜 미워하는지 물어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녀가 증오심을 표현하는 동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공유된 증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통해 처음 접한 것인데 저자가 직장 친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로스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스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많은 여성을 끌어들인 남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범죄 파트너라는 기술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로스는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역학관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여자와 교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관계. 로스가 하는 일은 비밀리에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고 들어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내부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이 도착하면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내부 농담을 알립니다. 그는 항상 장난을 치고 있었고 항상 그와 그 여자가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나중에는 상사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대 그들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야 할 프레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증오에 관해서는 둘 다 싫어하는 음식, 둘 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둘 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같이 간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냥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각자 얼마나 싫어하는지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본능을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와 당신 사이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미디의 개념과 그것이 매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를 웃게 만드는 것은 매력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제가 매력에 대한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가 끌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여자의 반대입니다. 이 원리는 웃음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당신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와 여자가 모인 그룹에 있고 남자가 여자를 웃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전에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그의 말에 웃는 순간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로 돌아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한 농담에 여자가 웃는 순간 여러분은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여러분은 평소라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을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그 감정을 10배로 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이 자신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 경험에 따르면 저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웃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영상의 설명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래 웃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기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농담이 끔찍하고 아무도 웃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코미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유머에 대한 수업을 듣고 스스로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는 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제 사회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너무 웃지 않도록 배를 붙잡을 수 있는 농담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도록 잠재의식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웃기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머는 무의식적으로 배우거나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여자를 웃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2시간 강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유머의 심리학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모든 기술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자를 웃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기술 중 하나, 오해와 추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고 특히 여성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웃게 만듭니다.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저를 믿으세요. 왜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기술은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오해할 만한 것을 찾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오해는 성적인 것이지만 그녀를 순진하고 강박적이고 당신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고 편집증적이고 멍청하고 심지어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을 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이용해 상호작용 내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자친구를 언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해해서 그녀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로맨틱한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오, 여자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멋지구나. 한 명 이상 있니? 질투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단순한 오해를 가져와서 단순한 우정이 아닌 레즈비언 관계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2명 이상 있나요? 질투하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과장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오해하고 과장하세요. 이제 당신이 본래 재밌지 않고 붉어지거나 긴장하지 않고 농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웃기 시작하고 웃는 동안 당신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추측을 통한 것입니다. 그녀가 왜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픽업 라인으로 불러내서 오, 좋은 픽업 라인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추측하고 오,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오, 참 귀엽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 요점을 마무리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규칙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농담을 하고 즐겨야 하며 여자가 대화를 즐기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즐기고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담을 하고 싶을 때는 그녀보다 먼저 웃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농담에 너무 많이 웃는 것입니다. 여자와 농담을 시작할 때 좋은 농담을 했다면 그녀가 웃기 전에 웃지 마세요. 그녀가 웃기 시작하면 괜찮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침묵을 웃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농담에 전혀 웃지 않는 것이 거의 낫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대신 그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웃게 만들었어. 하지만 웃을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여자가 웃지 않으면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여자가 웃지 않는다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담이 그녀에게 재미없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녀가 농담을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뿐이고 그녀를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여자는 떠날 변명을 기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경우, 그녀가 실제로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그녀가 농담을 재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움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해 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농담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농담은 완전히 피하고 다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통된 싫어하는 것을 찾아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머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을 유혹하는 수십 가지 방법을 설명한 후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유혹하는 가장 빠른 방법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병원에 가는 흡연자를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그에게 다시 담배를 피우면 죽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전에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담배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에게 담배를 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흡연자는 담배를 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더 많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가 약간 이상하고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보통 그가 하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등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색함을 깨기에 좋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좋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여성들이 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증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소셜미디어를 싫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순간을 사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데 더 신경을 쓰게 하거나 데이트 앱이 관계를 파괴하고 데이트를 어렵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공통의 적은 동맹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을 서로에게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중 하나는 공통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중 하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런 다음 당신도 같은 것을 싫어한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증오를 표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또 다른 것은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가족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사람을 꼽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유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상사, 교사 또는 직장에서 성가신 고객이든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매우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며 방금 만난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녀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미워하지 않더라도 왜 미워하는지 물어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녀가 증오심을 표현하는 동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공유된 증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통해 처음 접한 것인데 저자가 직장 친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로스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스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많은 여성을 끌어들인 남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범죄 파트너라는 기술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로스는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역학관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여자와 교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관계. 로스가 하는 일은 비밀리에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고 들어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내부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이 도착하면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내부 농담을 알립니다. 그는 항상 장난을 치고 있었고 항상 그와 그 여자가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나중에는 상사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대 그들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야 할 프레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증오에 관해서는 둘 다 싫어하는 음식, 둘 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둘 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같이 간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냥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각자 얼마나 싫어하는지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본능을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와 당신 사이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미디의 개념과 그것이 매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를 웃게 만드는 것은 매력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제가 매력에 대한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가 끌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여자의 반대입니다. 이 원리는 웃음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당신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와 여자가 모인 그룹에 있고 남자가 여자를 웃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전에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그의 말에 웃는 순간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로 돌아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한 농담에 여자가 웃는 순간 여러분은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여러분은 평소라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을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그 감정을 10배로 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이 자신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 경험에 따르면 저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웃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영상의 설명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래 웃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기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농담이 끔찍하고 아무도 웃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코미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유머에 대한 수업을 듣고 스스로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는 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제 사회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너무 웃지 않도록 배를 붙잡을 수 있는 농담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도록 잠재의식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웃기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머는 무의식적으로 배우거나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여자를 웃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2시간 강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유머의 심리학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모든 기술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자를 웃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기술 중 하나, 오해와 추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고 특히 여성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웃게 만듭니다.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저를 믿으세요. 왜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기술은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오해할 만한 것을 찾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오해는 성적인 것이지만 그녀를 순진하고 강박적이고 당신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고 편집증적이고 멍청하고 심지어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을 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이용해 상호작용 내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자친구를 언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해해서 그녀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로맨틱한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오, 여자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멋지구나. 한 명 이상 있니? 질투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단순한 오해를 가져와서 단순한 우정이 아닌 레즈비언 관계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2명 이상 있나요? 질투하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과장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오해하고 과장하세요. 이제 당신이 본래 재밌지 않고 붉어지거나 긴장하지 않고 농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웃기 시작하고 웃는 동안 당신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추측을 통한 것입니다. 그녀가 왜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픽업 라인으로 불러내서 오, 좋은 픽업 라인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추측하고 오,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오, 참 귀엽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 요점을 마무리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규칙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농담을 하고 즐겨야 하며 여자가 대화를 즐기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즐기고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담을 하고 싶을 때는 그녀보다 먼저 웃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농담에 너무 많이 웃는 것입니다. 여자와 농담을 시작할 때 좋은 농담을 했다면 그녀가 웃기 전에 웃지 마세요. 그녀가 웃기 시작하면 괜찮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침묵을 웃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농담에 전혀 웃지 않는 것이 거의 낫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대신 그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웃게 만들었어. 하지만 웃을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여자가 웃지 않으면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여자가 웃지 않는다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담이 그녀에게 재미없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녀가 농담을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뿐이고 그녀를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여자는 떠날 변명을 기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경우, 그녀가 실제로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그녀가 농담을 재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움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해 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농담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농담은 완전히 피하고 다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통된 싫어하는 것을 찾아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머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을 유혹하는 수십 가지 방법을 설명한 후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유혹하는 가장 빠른 방법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병원에 가는 흡연자를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그에게 다시 담배를 피우면 죽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전에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담배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에게 담배를 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흡연자는 담배를 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더 많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가 약간 이상하고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보통 그가 하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등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색함을 깨기에 좋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좋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여성들이 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증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소셜미디어를 싫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순간을 사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데 더 신경을 쓰게 하거나 데이트 앱이 관계를 파괴하고 데이트를 어렵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공통의 적은 동맹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을 서로에게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중 하나는 공통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중 하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런 다음 당신도 같은 것을 싫어한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증오를 표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또 다른 것은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가족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사람을 꼽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유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상사, 교사 또는 직장에서 성가신 고객이든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매우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며 방금 만난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녀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미워하지 않더라도 왜 미워하는지 물어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녀가 증오심을 표현하는 동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공유된 증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통해 처음 접한 것인데 저자가 직장 친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로스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스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많은 여성을 끌어들인 남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범죄 파트너라는 기술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로스는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역학관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여자와 교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관계. 로스가 하는 일은 비밀리에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고 들어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내부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이 도착하면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내부 농담을 알립니다. 그는 항상 장난을 치고 있었고 항상 그와 그 여자가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나중에는 상사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대 그들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야 할 프레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증오에 관해서는
둘 다 싫어하는 음식, 둘 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둘 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같이 간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냥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각자 얼마나 싫어하는지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본능을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와 당신 사이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미디의 개념과 그것이 매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를 웃게 만드는 것은 매력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제가 매력에 대한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가 끌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여자의 반대입니다. 이 원리는 웃음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당신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와 여자가 모인 그룹에 있고 남자가 여자를 웃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전에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그의 말에 웃는 순간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로 돌아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한 농담에 여자가 웃는 순간 여러분은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여러분은 평소라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을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그 감정을 10배로 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이 자신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 경험에 따르면 저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웃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영상의 설명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래 웃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기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농담이 끔찍하고 아무도 웃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코미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유머에 대한 수업을 듣고 스스로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는 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제 사회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너무 웃지 않도록 배를 붙잡을 수 있는 농담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도록 잠재의식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웃기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머는 무의식적으로 배우거나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여자를 웃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2시간 강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유머의 심리학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모든 기술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자를 웃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기술 중 하나, 오해와 추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고 특히 여성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웃게 만듭니다.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저를 믿으세요. 왜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기술은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오해할 만한 것을 찾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오해는 성적인 것이지만
그녀를 순진하고 강박적이고 당신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고 편집증적이고 멍청하고 심지어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을 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이용해 상호작용 내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자친구를 언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해해서 그녀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로맨틱한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오, 여자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멋지구나. 한 명 이상 있니? 질투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단순한 오해를 가져와서 단순한 우정이 아닌 레즈비언 관계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2명 이상 있나요? 질투하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과장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오해하고 과장하세요. 이제 당신이 본래 재밌지 않고 붉어지거나 긴장하지 않고 농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웃기 시작하고 웃는 동안 당신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추측을 통한 것입니다. 그녀가 왜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픽업 라인으로 불러내서 오, 좋은 픽업 라인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추측하고 오,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오, 참 귀엽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 요점을 마무리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규칙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농담을 하고 즐겨야 하며, 여자가 대화를 즐기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즐기고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담을 하고 싶을 때는 그녀보다 먼저 웃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농담에 너무 많이 웃는 것입니다. 여자와 농담을 시작할 때 좋은 농담을 했다면 그녀가 웃기 전에 웃지 마세요. 그녀가 웃기 시작하면 괜찮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침묵을 웃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농담에 전혀 웃지 않는 것이 거의 낫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대신 그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웃게 만들었어. 하지만 웃을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여자가 웃지 않으면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여자가 웃지 않는다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담이 그녀에게 재미없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녀가 농담을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뿐이고 그녀를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여자는 떠날 변명을 기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경우, 그녀가 실제로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그녀가 농담을 재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움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해 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농담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농담은 완전히 피하고 다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통된 싫어하는 것을 찾아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머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을 유혹하는 수십 가지 방법을 설명한 후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유혹하는 가장 빠른 방법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병원에 가는 흡연자를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그에게 다시 담배를 피우면 죽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전에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담배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에게 담배를 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흡연자는 담배를 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더 많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가 약간 이상하고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보통 그가 하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등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색함을 깨기에 좋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좋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여성들이 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증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소셜미디어를 싫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순간을 사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데 더 신경을 쓰게 하거나 데이트 앱이 관계를 파괴하고 데이트를 어렵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공통의 적은 동맹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을 서로에게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중 하나는 공통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중 하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런 다음 당신도 같은 것을 싫어한다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증오를 표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또 다른 것은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가족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사람을 꼽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유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상사, 교사 또는 직장에서 성가신 고객이든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매우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며 방금 만난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녀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미워하지 않더라도 왜 미워하는지 물어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녀가 증오심을 표현하는 동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공유된 증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통해 처음 접한 것인데 저자가 직장 친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로스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스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많은 여성을 끌어들인 남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범죄 파트너라는 기술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로스는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역학관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여자와 교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세상과 맞선 당신과 나의 관계. 로스가 하는 일은 비밀리에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고 들어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내부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이 도착하면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내부 농담을 알립니다. 그는 항상 장난을 치고 있었고 항상 그와 그 여자가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나중에는 상사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대 그들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야 할 프레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증오에 관해서는 둘 다 싫어하는 음식, 둘 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둘 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같이 간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냥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각자 얼마나 싫어하는지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본능을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와 당신 사이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미디의 개념과 그것이 매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를 웃게 만드는 것은 매력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제가 매력에 대한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가 끌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여자의 반대입니다. 이 원리는 웃음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당신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와 여자가 모인 그룹에 있고 남자가 여자를 웃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전에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그의 말에 웃는 순간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로 돌아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한 농담에 여자가 웃는 순간 여러분은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여러분은 평소라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을 웃게 만드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농담에 웃는 여자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그 감정을 10배로 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이 자신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 경험에 따르면 저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웃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영상의 설명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래 웃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기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농담이 끔찍하고 아무도 웃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코미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유머에 대한 수업을 듣고 스스로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는 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든 제 사회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너무 웃지 않도록 배를 붙잡을 수 있는 농담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도록 잠재의식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웃기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머는 무의식적으로 배우거나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여자를 웃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2시간 강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유머의 심리학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모든 기술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자를 웃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기술 중 하나, 오해와 추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고 특히 여성을 웃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웃게 만듭니다.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저를 믿으세요. 왜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기술은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오해할 만한 것을 찾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오해는 성적인 것이지만 그녀를 순진하고 강박적이고 당신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고 편집증적이고 멍청하고 심지어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을 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이용해 상호작용 내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자친구를 언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해해서 그녀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로맨틱한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오, 여자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멋지구나. 한 명 이상 있니? 질투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단순한 오해를 가져와서 단순한 우정이 아닌 레즈비언 관계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2명 이상 있나요? 질투하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과장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오해하고 과장하세요. 이제 당신이 본래 재밌지 않고 붉어지거나 긴장하지 않고 농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웃기 시작하고 웃는 동안 당신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추측을 통한 것입니다. 그녀가 왜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픽업 라인으로 불러내서 오, 좋은 픽업 라인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추측하고 오,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오, 참 귀엽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 요점을 마무리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규칙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농담을 하고 즐겨야 하며, 여자가 대화를 즐기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즐기고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담을 하고 싶을 때는 그녀보다 먼저 웃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농담에 너무 많이 웃는 것입니다. 여자와 농담을 시작할 때 좋은 농담을 했다면 그녀가 웃기 전에 웃지 마세요. 그녀가 웃기 시작하면 괜찮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침묵을 웃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농담에 전혀 웃지 않는 것이 거의 낫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대신 그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웃게 만들었어. 하지만 웃을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여자가 웃지 않으면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여자가 웃지 않는다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담이 그녀에게 재미없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녀가 농담을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뿐이고 그녀를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여자는 떠날 변명을 기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경우, 그녀가 실제로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그녀가 농담을 재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움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해 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농담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농담은 완전히 피하고 다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통된 싫어하는 것을 찾아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머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